그래도 이제 그나마 보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뛴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들이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잘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유튜브 채팅방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업 처음 본 회사였는데 이력서 내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구직 활동은 절대적인 경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그 채용형 인턴이라 여기 이제 전환율 한 75%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잘 보시면은 이제 청년 인턴 같은 경우도 그냥 인턴만 하는 게 있고요. 채용 연계형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형 되는 거는 좀 같이 좀 써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 연계형 인턴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전환율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보통 7, 80% 정도씩은 좀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대신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막 공공기관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처음 들어봤다. 여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기업 분석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공공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경쟁 구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시면요. 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공공기관인지 혹은 일반 대민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지 이 공공기관이 접촉하는 성격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그죠? 두 번째는 뭔가 수익성을 창출시키는 이런 형태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라든지 뭐 시무식이나 종무식 뉴스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요. 그 당해년도 중점 추진 과제 같은 것들이 공공기관 같은 것들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현재 현안 사항이 뭔지에 대한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를 쓰셔야지 지원 동기라든지 포부를 쓰실 수 있지 그냥 공공기관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공익을 위해서 뭐 국민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걸 서비스 제공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뭔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만 너무 초점 맞춰서 자소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게 되면은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남들하고 차별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목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뭐 사기업만 쓰는 학생들한테도 공공기관도 같이 쓰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 선생님 공기업은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잘 염두에 두고서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관리공사는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 한 90% 정도 되고요. 연봉도 한 4,400 정도 그죠? 아름다운 연봉이죠. 그죠? 여기 연봉이 좀 센 편이고, 근데 이제 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막, 여기는 또 경쟁이 센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안 세진 않겠죠. 그죠? 공공기관에다가 뭐 급여도 센 편인데, 그죠?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시기 자체가 학생들이 뭔가 구직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사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 쓰시면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면접이 잡히고, 내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사기업을 볼게요. 여기 이제 만도. 그죠?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탑3를 얘기하죠. 뭐, 모비스, 그 다음 만도, 예전에 이름이 뭐, 한라공조였는데 지금은 한온 시스템으로 바뀐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연봉이 5천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약간 엔지니어 포지션에 뽑긴 하지만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채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보여드리냐.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수시 채용 형태로 뜨는 만도를 써가지고 이제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도 자체도 그 현대모비스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만도를 뭔가 적극적으로 좀 쓰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또 계열사가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뭐 만도 브로제부터 해가지고 뭐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열사별 수시 채용이 되게 자주 올라온 회사 중에 하나가 LS그룹입니다. LS그룹. LS라고 하면은 뭐 LS 산전, 전선, 뭐 엠트론, 니코통제련 뭐 이런 식으로 계열사를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시 채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성그룹이라는 데도 많이 올라요. 희성촉매라고 유명한 회사. 여기 같은 경우도 계열사별 수시 채용이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여기 연봉 같은 경우도 5천 후반 정도 되고 성과가 잘 받으면 모비스나 현차보다도 연봉이 셀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우대사항이 중국어 가능자라고 하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능통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중국어를 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이공계 학생들에서 이런 학생이 있어요. 뭔가 내가 전공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런 게 뭔가 탄탄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언어는 좀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뭔가 국내에서 업무만 하게 되든 아니면 언어가 필요 없는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쪽 이런 쪽만 쓰게 되면 원서를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꼼꼼하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서 뭐 전기, 전자, 기계공학 여기만 뽑는다. 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근데 여기 이쪽 우대사항에 갖고 있는 것들은 내가 여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날리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여기 우대사항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이런 우대사항에 대한 것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공이 지금 채용하는 전공과 좀 다른데 지원해도 되겠냐고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회사에서 지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뭐 채용 공고 봤을 때 해당 전공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막 다 날려버리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고 하나하나도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또 수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컨티넨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이 뭐 여기는 채용보다 인턴십 많이 뜨는 데가 로버트 보시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뜨거든요. 로버트 보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왜 가져오게 됐냐면요. 여기가 이제 뭐 중견은 아니에요. 이제 HR 쪽에서는 근데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엑스퍼트 컨설팅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회사로 이름이 나 있어요. 저도 제가 KT에서 HRD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엑스퍼트 컨설팅은 되게 이쪽에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HR 쪽에서 커리어를 좀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경력직으로 HRM 파트라든지 HR 디파트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메이저 회사에 HR만 쓰게 되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실제 뭔가 경험이 뭐 경쟁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HR 포지션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엑스퍼트 컨설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한번 잘 보시면은 HR 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세요.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력을 쌓아서 아주 이직한 전략으로. 그죠? 이건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다음 다오 기술. 여기는 이제 되게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뭐 이제 개발이랑 기획이랑 경영지원 쪽 포지션 떴는데 연봉이 3,200 정도 되고요. 중견기업입니다. 다오 기술 IT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근데 복지 여건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준할 정도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잘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로 IT 업계에서 제가 또 통신회사에서 다녔었는데 IT 업종에서는 뭐 다오 기술이 있다가도 KT 온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학생들에만 상담하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노빠꾸로 저는 삼성이요, 뭐 LG요, SK요, 현대요, 막 여기만 바라보고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직 활동을 뭐 몇 년씩 계속 이어갈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한 기업을 가면 좋지만 당장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은 내가 뭔가 중간 다리로 거쳐서 갈 수 있는 회사.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채용 시장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목표한 기업과 연관성 있는 산업이라든지 연관성 있는 직무 쪽으로 가서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넥스트를 좀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사조대리님 여기는 또 많이 보셨죠? 그죠? 이제 그 식품 쪽의 이제 회사인데 초봉 같은 경우는 3,390만 원 정도 됩니다. 워라밸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그래도 식품 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브랜드 네임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경력을 쌓고서 넥스트로 점핑하는 용도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쓰면은 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여러분들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 요새 보면 엠코 테크놀로지가 수시 채용 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또 지하철 탔을 때도 채용 공고가 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그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니까 연봉이 막 3천 초반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번에 뽑는 포지션이 되게 그 엔지니어 포지션부터 뭐 인문계 포지션까지 좀 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를 목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앵커 좀 들어가가지고 뭐 경력 쌓고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또 삼성전자를 또 도전해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앵커 테크놀로지 정도면 되게 회사가 괜찮은 회사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K믹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더스트리 컨설팅 쪽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 출신들이 일반 기업들로 이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헤드다 보면은 이제 이 친구 똘똘한 일을 잘하네? 그럼 야 우리 이번에 경력직 채용하는데 한번 지원해봐라. 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뭔가 그 뭐 맥킨지나 BCG 뭐 이 정도에 대한 컨설팅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있더라도 여기서 한 5년 정도, 7년 정도 경력을 쌓고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점핑해가지고 이직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상급 컨설턴트 정규직이랑 그다음 채용형 이제 인턴도 좀 같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서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잘 체킹을 해 놓으신 다음에 좀 지원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능률협회 컨설팅은 여기도 좀 많이 뜨고요. 여기에 또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아. 이름 비슷한 애가. 그 한글 능률협회에서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능률협회 뭐 인증원 뭐 이런 데도 뽑고요. 그러니까 이름 비스무리한 애들이 좀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킹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잘 보실 게 이제 표준협회라든지 생산성 본부라든지 이런 쪽들도 좀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잘 챙기시면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떡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거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지고 있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나 IT 컨텐츠 서비스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연봉도 한 4천 정도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이 빡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 있었어요.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노바티스라는 회사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떡상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뭔가 탑10에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확 올라갔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타이밍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 시장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실검에 거의 다 제약회사 막 그죠? 막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다 찍혀 있고 그죠?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떨어진 회사도 있고요. 엄청나게 확 뛴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막 저도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나이는 20대인데 거의 생각하는 건 5, 60대처럼 그냥 너무 되게 뭔가 유두리 있게끔 생각해가지고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선생님 저는 무조건 여기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니모리.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토니모리. 화장품 회사가 많이 뽑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원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생필품 사니까 가는데 화장품 매장까지 예전만큼 막 가가지고 막 뭐 이거저거 찍어 바르고서 뭐 테스트 해보고 이런 거 하기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마스크 내리고서 뭐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마스크 쓰다 보니까 예전만큼 또 화장품도 많이 안 쓰니까 더 오래 쓴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화장품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 봤을 때는 채용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 OEM 회사였던 코스맥스라든지 콜마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코리안 화장품 정도는 공고가 떴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가 좀 많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니모리도 그리고 결국엔 여기도 브랜드 네임 있는 데라서 여기서 나중에 경력을 쌓으시고서 뭔가 아모레라든지 이제 넥스트리 이런 식으로 점핑하는 전략으로 아니면 여기 다니다가 뭐 로레알 같은 데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거를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연봉 적금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중반이고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영업 포지션이 그 대리점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매출 실적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쓰셔가지고 도전을 좀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이제 라이브 방송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나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지금 시청자 수가 적지도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해도요 아마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10%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얘기해줘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면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딴 데 더 쓰면 돼요. 막 그거 하나 두 개 떨어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진흥원과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를 말씀드렸고요. 사기업은 만도, 엑스퍼트 컨설팅, 다우기술, 그다음 사조, 엠코테크놀로지, 능률협회 컨설팅, 시젠, 토니모리 이렇게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